보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이제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을 수업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 등교하면 다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또 등교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까지 이번 차시와 다음 차시까지 선생님이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영상에서 모두 다뤘던 내용은 학교에 와서 복습을 할 거고요. 복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프린트 선생님이 꼬박꼬박 첨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뽑으셔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어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시험 범위 포함이에요. 시험 범위 포함.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열입니다. 반응열. 자, 반응열에 대한 개념이 일단 알아야겠죠? 반응열이 무슨 말인지. 자,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반응될 때 열이 어떻게 뭐 흡수가 되느냐, 방출이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화학에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먼저 반응물에서 만약에 생성물이 된다는 이런 화학 반응을 보자고요.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디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 이 열이라는 게 이제 흡수될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고 열을 방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흡수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방출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열 반응.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열을 방출하면서 뭐가 돼요? 생성물이 되는 거고 발열 방출한다. 발열 반응. 자, 흡열 반응 볼게요.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열을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겠죠. 그쵸. 선생님, 근데 여기서 열이라고 했는데 에너지로 Y축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너지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열은 에너지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동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엔탈피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이게 약간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엔탈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탈피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열이라는 걸 화학 반응에서 열을 도입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열을 흡수할 때 도대체 어디서 흡수하는 거야? 열을 방출을 한다고 하는 거면 어디로 방출하는 거야? 이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학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전체 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전체.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우리가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그러면 그 열을 어디서 가져오거나 방출을 하느냐? 계를 뺀 반응물과 생성물을 뺀 나머지 얘네들 개를 뺀 나머지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제 주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를 뺀 나머지들을 우리가 주위라고 얘기를 해요. 주위. 잘 안 보이죠? 이걸로 할게요. 개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주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개념이긴 한데 선생님이 좀 갖고 왔어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개와 주위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를 볼게요. 자, 개와 주위가 있는데 에너지도 주고받지 못하고 이제 물질도 왔다 갔다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철 용기 같은 어떠한 열도 흡수 못하고 단열되어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고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열이나 물질의 출입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 같은 경우는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단열 이렇게 되겠죠? 단열. 뚜껑도 이렇게 막아놓고.
못 날아가게. 자, 나는 뭐냐면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물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뚜껑 닫힌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병 뜨거운 물 받으면 주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얘네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병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뜨거운 물을. 그럼 이렇게 잡으면 뜨겁죠? 왜 뜨거워요? 거기서 열이 방출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중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형식인 열이 이제 방출되고 있으니까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왜 막아놨어요? 증발된 기체 분자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쵸? 그렇게 물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닫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닫힌 개. 이게 2009 개정에는 있었는데 여기 교과서 내용에 빠져 있더라고요. 자, 다 물질과 에너지, 즉 뚜껑을 열어버린 이런 플라스틱 병, 기체가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 하느냐?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 개. 이 개의 세 가지 종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이 어디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열이 어디로 오느냐? 반응물과 생성물은 개라 그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엔탈피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가 도대체 무엇이냐? 엔탈피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엔탈피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는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 정해져 있는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엔탈피가 절대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을. 무슨 얘기냐? 뭐 선생님이 지금 뭐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는 5리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5리터 뭐 50ml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에너지가 뭐 100줄이다 에너지가 200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 텐데 뭐 드래곤볼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여기 스카우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저기서 막 초사이온으로 변하면 막 제 에너지가 막 몇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엔탈피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반응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쵸? 열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엔탈피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이동하는 열을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반응할 때 엔탈피의 변화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 엔탈피. 자, 화학 반응을 할 때 변화하는 엔탈피 양을 우리가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구하는 거 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식적으로는 자, 델타 H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 즉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델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델타라는 거.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쵸.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자, 델타가 나왔다. 변화량이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는 델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 빼기 처음. 자, 생성물이 반응을 한 나중의 일이죠. 그렇죠? 반응물이 처음에 반응을 하기 전에 얘네들이 있던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량을 따질 때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그러면 우리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했을 때 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에너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발열, 즉 열로 방출했대. 자, 에너지. 자, 열이 뭐라고요? 에너지의 한 형태라 그랬죠. 그쵸? 전달을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열을 했다, 에너지를 내보냈다. 에너지를 내보냈다는 얘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그쵸?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델타 H는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H는 0보다 작아지겠죠. 여기 0보다 작아지겠죠. 자, 반대로 흡열 반응을 생각을 해볼게요. 열을 흡수했다? 그러면 생성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 엔탈피보다 크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배웠다면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볼게요. 엔탈피의 변화량, 즉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면 열화학 반응식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죠. 화학 반응식. 그 화학 반응식에다가 이제 열의 출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열이 방출될 수도 있고 열이 흡수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같이 적어주는 게 이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시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주거든요. 컴마 찍고 델타 H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열이냐 흡열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보통은 델타 반응 엔탈피를 많이 써주는데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어떻게 쓸 때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써줄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을 했는데 열이 어떻게 됐다? 생성됐다는 얘기죠. 화학 반응을 했는데 열이 생성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열이 생성됐다는 얘기네.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생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적어주고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의 반대기 때문에 플러스를 마이너스 기호로 적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땐 주의점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특정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엔탈피가 바뀐다 그랬죠. 그쵸? 에너지가.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온도가 큰 변화폭을 가지고 바뀌었을 때 물질의 상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 물질의 엔탈피는 변화할 수 있다. 즉,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뭘 써줘야 된다? 물질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줘야 한다.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열을 열화학 반응식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 여기 보이죠? 자, 물질의 상태가 변화했죠. 그랬더니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반응 엔탈피 값이 바뀝니다. 왜냐면 상태에 따라서 엔탈피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을 같이 나타내는데 이런 얘기가 없을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한다? 25도씨 1기압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양에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메탄이 연소한대요. 메테인이 연소하는데 이러한 열을 방출한대요. 근데 얘는 1몰의 메탄이 연소할 때고 그러면 2몰이 만약에 연소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의 2배가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반응물의 양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응 엔탈피는 반응에 참여한 반응 물질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게 2배, 3배가 늘어난다면 반응 엔탈피도 2배, 3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반응 엔탈피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은 뭘 해볼 거냐면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엔탈피의 종류가 화학 반응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우리는 총 5가지 정도의 화학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연소 엔탈피입니다. 연소 엔탈피. 자, 두 번째는 뭐냐? 중화 엔탈피입니다. 자, 글씨가 못 나더라도 선생님이 프린트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용해 엔탈피입니다. 용해 엔탈피. 자, 네 번째는 뭐냐? 생성 엔탈피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분해 엔탈피입니다.
자, 화학 반응을 할 때 그 상황을 다 알려주는 단어예요. 앞에는, 엔탈피 앞에는. 연소의 엔탈피라는 얘기는 이제 연소할 때 그 엔탈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화 엔탈피는 중화 반응, 용해 엔탈피는 물질이 용해될 때, 생성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 분해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분해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연소 엔탈피는 뭐냐면, 이 기준이 좀 중요해요. 물질 1몰이 연소될 때 나타나는 엔탈피입니다.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이 1몰이에요. 어떤 물질 1몰이 연소될 때 반응 엔탈피예요. 두 번째, 중화 엔탈피. 중화 엔탈피는 물이 1몰 형성될 때 1몰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중화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그쵸. 발열 반응이겠죠. 중화열 배웠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연소는 뭐예요? 어떤 물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뜨겁잖아요. 그쵸? 왜 뜨거워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델타 H가 무조건 0보다 작아요? 커요? 0보다 작겠죠. 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용해 엔탈피. 용해 엔탈피는 물질 1몰이 물질 1몰이 뭐 할 때? 용매에 용해될 때 엔탈피를 우리가 용해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성 엔탈피. 자, 생성 엔탈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안정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성분 원소로부터 형성될 때, 그렇죠? 가장 안정한. 펜이 이상한데요? 음. 가끔씩 선생님이 콤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래요. 자, 가장 안정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그쵸? 원소로부터 몇 몰이 형성될 때? 1몰이 형성될 때입니다. 1몰이 생성될 때. 그때 엔탈피를 우리가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해 엔탈피는 그러면 뭐겠어요? 반대겠죠. 어떤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원소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엔탈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쵸? 이거 왜 얘기했냐면, 자, 가장 안정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엔탈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엔탈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선생님 그걸 왜 얘기하냐면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같은 예시 때문에 그래요.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가 다 탄소거든요. 탄소가 고체 상태. 그러면 도대체 생성 엔탈피를 할 때 탄소라고 했을 때 뭐 다이아몬드로 해야 되느냐 흑연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항상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떤 걸 해야 된다? 엔탈피가 더 낮은 상태를 봐야 된다. 즉 흑연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게 생성 엔탈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볼 거냐면 지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현상이다. 자, 반응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를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면 델타 H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델타 H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델타 H가 0보다 클 때와 델타 H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무슨 반응은? 그렇죠. 흡열 반응. 다음, 델타 H가 0보다 작은 거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겠죠. 자, 니은, 기억. 델타 H가 0보다 큰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흡열 반응은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에서 연료가 연소하여 엔진이 작동한다라는 거는 연소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연소 반응은 자, 뜨거운 거, 발열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발열 반응입니다. 자, 냉찜질 주머니 속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차가워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냉찜질 한다는 거는 내가 차가워진다잖아요. 그쵸? 자, 냉찜질 주머니 속에 있는 화학 반응이 개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주위죠. 자, 내가 왜 차갑겠어? 주위에서 열을 뺏어오니까 차갑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자, 세 번째, 알코올을 손등에 바르며 알코올이 증발한다. 자, 증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증발이 됩니까? 열을 흡수하고 개의 열이 높아져야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얘네도 흡. 자, 그럼 기억에 델타 H가 0보다 큰 건 한 가지가 아니라 흡열 반응은 몇 가지? 두 가지이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자, 기억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억이 뭐냐면, 자, 연소한다 얘기했습니다.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자, 발열 반응은 열을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니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반응물이었다면, 자, 발열 반응을 한다는 거는 열을 방출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쓸 때 여기가 엔탈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엔탈피 합은 누가 더 크다? 반응물이 크다. 자,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자, 니은은 발열 반응이다. 자,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차가워지는 거. 자, 니은은 땡입니다. 자, 3번. 다음은 25도씨 표준 상태가 두 가지 반응의 열화합 반응식이다. 자, 25도씨 표준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마이너스 33이다. 자, 이거 볼게요. 일단, 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자,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계수는 몰 관계를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때, 델타 H는 걔네들의 몰수와 따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몰수가 두 배로 늘어나면 델타 H도 어떻게 된다? 두 배로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 앞에 계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걸 볼 수 있냐면, 나에서 얘네 둘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들이 몇 분의 몇이 됐습니까? 2분의 1이 되면서 가가 된 거죠. 그쵸? 자, 반대 방향이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반응물과 생성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반응이.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게 반응물에서 생성물 가는 게 정반응이죠, 정반응. 그쵸? 생성물에서 반응물 가는 게 역반응이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역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있습니까? 그쵸?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흡열 반응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게 아니라, 자, 나는 지금 무슨 반응이었어요? 흡열 반응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가는 지금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됐는데, 그럼 마이너스 66이겠죠? 마이너스 66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66에서 2분의 1만큼 해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3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NOT의 생성 엔탈피는 33kJ/몰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NOT의 생성 엔탈피 봐봐. 여기 친절하게 뭐가 붙었어요? 몰이 붙었죠. 무슨 얘기냐? 자, NO2가 1몰이 생성되는데 얼마만큼의 엔탈피가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몇 몰이 형성되는 거예요? 2몰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몇 분의 몇? 2분의 1을 해주면 얘네들의 생성 엔탈피가 된다. 자, 2분의 1 해주면 33kJ/몰 맞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가에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은 생성물 결합 에너지 합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이게 결합 에너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엔탈피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너지를 모두 얘기한다 그랬죠. 어떤 온도, 압력에서의 물질이 가진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에너지가 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만 있는 게. 뭐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결합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프린트 다시 복습하세요. 자, 프린트 여기서 요약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